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쓰시는 장르, 이야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범진 작가님의 작품을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팬심을 가득 담아서 보면은 환상과 드라마가 좀 넘나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아홉수가이라는 작품을 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사실 청소년 엔솔로지인 어느 멋진 날도 좋았고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작가님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환상도 들어가지만 너무 없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랑 좀 믹스 매치를 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작 카피캣 식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신작 소개와 더불어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원래 선호하시는 편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신작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카피캣 식당이고요. 이 소설은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새벽 6시 6분 6초에 종로 이성동 108번 5번지에 찾아가면 그곳에서 주방장 로키가 이런 말을 건넬 거예요. 트랜스퍼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이제 타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식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어떤 소설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딱 어떤 소설을 써야지라고 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과 접하는 것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경계선을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이외로 소설에서 뭔가 저는 소설에 저를 넣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넣는 편은 아닌데 소설을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가도 제가 가진 인식의 한계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경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쓸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를 아예 염두에 두고 쓰시는 건 아니고 네,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결의 좀 하지만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거를 좀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나면 왠지 약간 마음이 찡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슬픈 이야기든 좀 밝은 이야기든지 간에 끝에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정이 완전 진하게는 아니더라도 흐릿하게라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상상도 좀 많이 했고 인터뷰라든지 팟캐스트에 나오신 거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을 조금 좋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식은 한 적은 없고 뭔가 제 작품에서 그런 정서가 느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읽으시는 분이 약간 그런 정서의 를 갖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레이더를 켜고 있다가 이게 딱 걸려드는 거다. 사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읽으시는 분이 어디를 캐치를 하냐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캣 식당을 읽고도 그 안에서 되게 애잔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카피캣 식당을 읽고 그냥 되게 판타지스럽다 아니면 되게 흥미롭다 되게 악마가 재미있다 그냥 이 정도 평만 남기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작품에서 뭔가 공통된 정서를 느끼셨다면 아마 읽으신 독자분이 그 정서를 함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정서가 제가 작품을 쓰면서 거기에 저도 녹아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저와 레이더 파장이 맞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뜨끔하면서 걸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약간 어떤 걸 보더라도 재밌는 걸 보더라도 좀 슬픈 걸 좀 잘 캐치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잘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방금 막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작가님은 청소년 소설도 좀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랑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조금 결이 달라지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청소년 소설은 좀 내가 지나왔던 시기를 좀 되살렸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되게 그립고 약간 나른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작가님은 작업하시면서 청소년 작품들은 조금 어떤 기분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작품이나 성인 작품이나 약간 기본적인 거는 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지구 멸망이라 이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를 외치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감정을 늘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성인 소설이든 청소년 소설이든 약간 그 기존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사람이 좋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가 있다 보니까 성인 소설이든 청소년 소설이든 엄청나게 저는 막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단지 써야 되는 언어나 네. 왜냐면 청소년 작품에 쌍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약간의 필터링을 네. 겹쳐야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청소년 소설을 쓴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게 또 성인 소설이 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바뀌지도 않을 테고 알기 때문에 청소년 작업을 할 때 모드를 갈아 끼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양쪽의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그 안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약간의 필터링을 거친 이야기. 필터링과 그리고 이거를 독자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가공을 한다? 그건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저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물론 차이는 없지만 저희는 성인의 언어가 조금 가깝잖아요. 친숙하고. 근데 조사를 안 하면 청소년들이 안 쓰는 말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그쵸. 말투도 그렇고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가출이나 혹은 집 밖의 아이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런 거를 있을 때 그게 독자가 성인이냐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이 읽을 수 있는 가공된 이야기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고 네, 맞아요. 성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가는 당연히 독자를 배려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쓸 때는 자유롭게 쓰지만 받아들일 그 대상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올 한 해 다른 작품들도 조금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회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작품들이 조금 대기 중인지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다가오는 봄에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청소년 소설이 많이 출판이 됩니다. 일단은 한 소설 하나는요. 죽은 친구의 흔적을 따라가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도 아마 올해에는 되게 활발하게 나올 거라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활발한 활동, 다양한 집필 하고 계신 법률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홈터뷰에서 오랜만에 귀한 손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법률 작가님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게스트분과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제발!